빅테크 중에서 일단 아직 저평가된 종목들도 많거든요. 저는 엔비디아 보고 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증가를 보고 있거든요. 네. 2023년도에서 거의 115%가 증가를 했어요, 매출이. 근데 그게 다 반영이 안 됐고, 네. 올해 것도 아직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PER이 거의 한 80배까지 갔다가 최근 들어서는 50배 밑으로 지금 하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건 저평가라기보다는 가격 조정이 충분히 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엔비디아 지금 먼저 보고 있고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김치 먹으니까 입맛이 싹 들어가지고 밥 한 그릇 뚝딱 하고 싶은데요. 진짜 배고픈 아침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아침 챙겨 드시고요.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도 보통 공복이시죠? 그렇죠. 네, 저 김치 진짜 시원하고 맛있더라고요. 갑자기 저도 막 땡깁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다양한 김치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삼보로팁인데 열무, 그다음에 열무 좋죠. 포기김치, 그다음에 그렇죠. 파김치까지. 파김치까지. 파김치 또 너무 맛있죠. 파김치 보통 익힌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은 약간 생 거? 약간 생 거. 또. 네. 자, 그래야 여러분, 라면이 맛있죠. 김치 땡기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해 주시고요. 자, 오늘 이제 지난주 시장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 약간 주춤주춤합니다. 네, 차트 한번 지표 한번 보시면은 주간 등락이 사실 또 이렇게 미국만 이렇게 좀 약간 마이너스예요. 보면 중국은 뭐 날아가고 있고 한국도 좋고 네. 다 좋은데 이상하게 또 미국이 또 지난주 한 주가 또 힘들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박스권 상단에 도달하면서 다시 또 벽에 부딪힌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다우라든지 뭐 나스닥 다시 박스권 중간으로 내려왔고요. S&P 같은 경우는 계속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했다가 다시 또 밀려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좀 상승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FOMC 의사록은 뭐 크게 영향을 못 미쳤는데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도 뭐 조만간 또 관세를 부과할 거다라는 이제 그런 압박감. 여기에다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종결 협상이 이제 지속되고 있는데 쉽게 여의치가 또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크로의 변수에 영향을 줬고요. 종목별로 본다면 이제 빅테크들이 고평가 논란이 좀 지속이 됐습니다. 네. 예, 반면에 채권 수익률은 좀 안정화됐고요. 달러는 약세로 전환되면서 결국 주가는 다시 박스권 상단에서 좀 벽에 부딪히고 내려온 모습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네. 여기 뭐 차트상으로 봐도 S&P 같은 경우는 뭐 인플레이션 상승이라든지 트럼프 관세 우려에 의해서 금요일 날 좀 긴 음대 양봉을 좀 그리면서 다시 박스권 중단을 좀 내려왔고요.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빅테크에 대한 AI 관련주 고평가가 좀 우려가 되면서 다시 또 박스권 중단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1일 날 보면 업종별로 보면은 소비재하고 그다음에 뭐 제가 봤을 때는 에너지주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철저하게 경기 방어주들만 좀 상승을 좀 보였고요. 반면에 약세 종목들 보면 뭐 엔비디아가 2.8%, 뭐 테슬라가 4%대,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주에 양자칩까지 그 공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마이너스로 돌아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나스닥단에서는 전반적으로 빅테크 특히 이제 AI 관련주에 대한 고평가 우려감이 좀 커지지 않았나 네. 이렇게 지금 본다면은 저는 지금 뭐 일단은 추세가 뭐 이탈됐다라기보다는 계속 제가 뭐 말씀드리거든요. 이렇게 매크로 환경은 이렇게 좋을 것 같진 않다. 네. 당분간은요. 그래서 매크로 환경 안에서 본다면은 당분간 박스권 지속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업종별 차별화는 계속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업종 내에서 차별화, 그러니까 이제 좋았던 업종에서 안 좋았던 업종으로 좀 이게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주말 사이에는 필수 소비재만 좀 이렇게 듣고 그렇죠. 있는 모습이 좀 보였는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 이제 이 매크로 지표들이 좀 강하게 안 좋을 때는 네. 크게 안 좋을 때는 이제 소비재들 쪽이 조금 이제 강세를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크로 지표가 조금 더 완화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럴 경우에는 네. 반대로 빅테크라든지 AI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보일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넘어간다라기보다는 서로 계속 키재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은 소비심리 악화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표가 계속해서 올라갈 승산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의 경기는
이제 연말 연초 계속 좋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은 약간 꺾일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제가 계속 말씀드린 시작되면은 실제 지표로 나타나는 것을 한번 보면은 네. 그러한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많이 둔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나왔던 한번 지표를 한번 지금 보면은 네. 그게 좀 명확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 띄워놨는데. 금요일날 지표 보면 맨 위에 보면은 제조업 PMI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네. 51.6이에요. 빨간색으로 좀 전달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1월 산업 생산이죠. 지난주에 나타났던 1월 산업 생산도 전년 대비해서 2% 넘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해봤자 한 0.23% 이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제조업이라든지 산업 생산 지수는 되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소비 지수죠. 여긴 지금 나와 있는 지수 중에서 조금 이제 밑에 보시면은 미시간대 뭐 소비자 기대 지수, 뭐 심리 지수 보시면은 지난달에 비해서 다 밀려요. 7이었는데 지금 6으로 그렇죠. 6으로 60대 이제 떨어진 거죠. 70대였는데. 네. 그 다음에 1월달 소매 판매, 이제 지난주에 나온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도 한 4.2%로 전달에 한 4.5%에 비해서 더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2월 서비스업 PMI 맨 위에 있는 보시면은 세 번째 이제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나오거든요. 2월 서비스업 PMI도 49.7예요. 전에는 계속 50 이상을 기록했는데 이게 또 50 밑으로 또 떨어집니다. 그럼 결국은 소비 지수는 결국 떨어진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계속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트럼프플레이션이 계속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특히 관세 부과 때문에 그만큼 소비 지수는 떨어진다. 그래서 지난번 뭐 1월달 CPI하고 근원 CPI가 3.0%와 3.3% 상승으로 좀 확대가 됐고요. 네. 여기 지난주에 나왔던 지수 보시면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 1년짜리가 4.3%로 뛰었어요. 지난달에 3.3%였는데 그다음에 5년은 3.5%로 3.2%가 더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감이 있죠. 이게 지금 계속 인플레이션으로 반영된다. 그래서 제가 당분간 좀 피하기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다행히 저는 이제 제조업 지수가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노리는 게 다른 것보다 일단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당분간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게 뭐냐면은 그 관세 부과하면서 내수 기업들이 그걸 다 메꿔줘야 되거든요. 빨리. 그런데 아직 그만큼 캐퍼가 안 되기 때문에 제조업이 올라오는 데 좀 시간이 제가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쵸. 일단 제조업도 지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다 보면은 저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당장 또는 이런 트럼프 관세의 어떤 악재가 당분간 미칠 수가 있겠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이런 부분들이 좀 메꿔지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재밌는 현상 하나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최근에 보시면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안정화가 돼요. 떨어집니다. 네. 이 정도 인플레이션 나오고 이러면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국채 수익률이?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데 다른 한쪽이죠. 벌써 지금 미국이 이제 연방 정부 수습 공무원들 10,000명 벌써 해고를 했어요. 네. 그다음에 앞으로 200,000 명까지 정규 직원을 해고를 하겠다. 그래서 이 전체 230만 명 중에 거의 10% 넘게를 지금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 성소수자를 비롯한 인원 감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진하다고 물론 이제 뭐 표면적으로는 또 무슨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흑인이 그 리더를 맡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합참의장이 경질이 됐어요. 그분이 이제 흑인이시거든요. 그 다음에 국제기구 이제 같은 경우에도 USAID가 1만 명 직원 중에 294명 남겨 다 해고를 한다고 지금 통보를 보내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 뭐냐 보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USAID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기능이 좀 없어진다 그러면 사실 미국에 이제 세금으로 나갈 그런 이제 국제 원조가 이제 거의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도 우크라이나에 주는 것도 지금 뭐 거의 스톱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미국이 재정 적자 부분에서 채권 발행액이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반대로 국채 수익률에는 또 긍정적으로 또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본다면 한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만은 다른 한쪽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좀 약간 아픔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부분들은 미국의 지금 재정 적자를 좀 약간 완화시키면서 결국 또 국채 수익률을 끌어내리는 안정화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그럼 그들의 이 정부의 빅피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일단은 나오는 게 아닌가.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시장에서는 너무 긍정적인 면만 생각을 했다라고 저는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현실화됐는데 현실화된 측면에서 본다면은 되게 지금 뭐 여러분들 거의 일주일이 뭐 한 달 같은 느낌이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막 정책 쏟아 나오는 거 보면은 그렇다고 보면은 그런 쪽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양모리를 제대로 지금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요. 이렇게 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한 정책적 효과를 최소한 한 6개월 정도는 지켜보시고 나면은 네. 그다음에 명확하게 아마 이제 향후 이제 미국의 경기라든지 경제 방향성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그쪽 방향으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네. 자, 이어서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뭐 관세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지표의 움직임 중에서 가격 지표 움직임 중에서 금이나 비트코인 쪽에 있어서의 차별화가 유도되고 있다는데 지금 코인 가격은 계속 10만 달러 아래서 움직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금 가격은 벌써 3,000달러를 터치할까 말까 막 이런 상태인데. 3만 번 뭐 닿죠. 네. 사실 금부터 잠깐 보시면은 사실 결국 트럼프 관세 때문에 또 금이 또 가격이 또 급등을 한 거거든요. 보시면은 2024년 말에는 온스당 2,641달러예요. 그런데 네. 지금 한 2월 중순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3,000달러를 터치할까 말까 이 정도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결국 관세 부과를 하게 되니까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상승하게 되면 뭐 일단 시장에서 기대감은 달러가 약세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국채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글로벌 금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은 결국 미국 국채를 매도를 하고 금을 사게 됩니다. 네. 이 전략이 최근 한 달 동안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국채는 계속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이제 매도를 하는데 뭐 중국을 비롯해서 금은 계속 사재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 가격이 상승하는데 여기에다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또 하나 나타난 현상이 현물금이죠. 현물금의 네. 공급량이 사실 되게 많이 줄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전해에 비해서 0.05%밖에 현물금 생산량이 증가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주요국이 어디냐면은 전 세계 금 생산량이 1등은 뭐 다들 남아공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중국이 1등이고요. 2등이 호주, 러시아가 3등, 4등이 캐나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중국하고 지금 러시아, 캐나다가 호주까지요. 미국의 지금 미국 달러 약세를 대비해서 이 중앙은행들이 또 금을 또 다 사재기를 또 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주요국 중앙은행도 금을 다 사재기로 지금 들고 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러다 보니까 현물금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물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 선물금 가격이 더 급등을 해버린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채 수익률은 반대로 지금 안정화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 지수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면은 저는 아마 이제 주요국들이 이제 금 사재기는 조금 이제 한 템포 줄여야 되는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한 3,000달러 정도에서 높은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 거의 이제 와 있다라고 보고요. 비트코인도 사실 금이 이제 강세로 가게 되다 보면 사실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약세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 이제 이제 출범한 이후에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뭐 비트코인은 국가 전략적 자산으로 뭐 보유하겠다 하는데 약간 좀 흐지부지해요. 지금 뭐 미국의 그 국부 펀드를 만들겠다. 거기에 뭐 비트코인 담겠다. 이 정도밖에는 지금 아직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게 없고 그 다음에 규제 완화 이런 부분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증권거래위원회이죠. SEC가 지금 활동이 지금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게리 캔슬러가 사임한 이후에 사실 폴 애킨스를 지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아직 상원에서 승인이 확정이 아직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행으로 마크 우에다 이분이 지금 대행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활동이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는 좀 기다리셔야 된다. 그래서 폴 애킨스가 상원에서 좀 확정된 이후에
이제 임명돼서 이제 이 자리에 이제 들어오면은 좀 그때부터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아마 이제 금 가격이 조금 이제 안정화되고요. 그 다음에 폴 애킨스가 다시 이제 증권거래위원회로 다시 이제 복귀가 아니죠. 이제 들어와서 일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저는 그때는 조금 이제 비트코인이 좀 더 활발하게 좀 가격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뭐 어떤 분은 지금 뭐 $10,000까지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조금 좀 한번 기다려 보시면은 이 관세 같이 차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비트코인도 차례가 있다. 차례를 다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트럼프의 그런 빅피처대로 지금 하나씩 뭔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이게 지금 당장에 뭔가 지표가 좀 꺾여서 부정적인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는 뭔가 좋아질 승산이 있는 건가? 아니면은 이 안 좋았던 내용들보다는 좋았던 내용이 더 부각이 되면은 미증시가 뭐 주말 사이에는 좀 큰 폭으로 빠졌지만 추가적으로 또 상승할 그런 흐름도 보일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당장은 아닐 수 있어요. 네. 당장은 아닐 수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선거공약에서 얘기했던 것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미국이 이제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근데 그걸 위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도 다 미국으로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미국의 기업들이 직접 생산을 직접 투자 설비를 늘려갖고 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산업 정책의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걸 위해서 산업 규제도 완화시키겠고, 그다음에 관세를 부과해갖고 다른 나라와의 어떤 정치적 협상력도 높일 거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러한 것들이 당장은 막 확 끌어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제조업 기반들이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주로 서비스업이라든지 유통 기반으로 가고 있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체질을 좀 변화시키는 데 시간이 분명히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 지표들이 좀 올라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국채 수익률이 제가 자꾸 안정화가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생각하고 다르게. 그런데 그 부분이 보니까 생각만큼 지금 국채 발행을 하는데 발행액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발행했던 것보다 사실 바이든 정부는 추가 발행을 했거든요. 만기가 되면은. 그런데 지금은 추가 발행보다는 지금 발행액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미국이 쓰는 이제 그러니까 이겁니다. 수입이 미국 국가에 수입이 들어오는 게 줄어든다 하더라도 미국 자체 정부가 쓰는 돈이 줄어든다는 거죠. 지금요.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이 다른 나라에 제공했던 원조라든지 아니면 국제기구에 들어가서 했던 부분 아니면 단순히 전쟁을 참여했던 부분들을 다 줄이는 것이 지금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저는 아마 한 6개월 정도 좀 지나면은 뭔가 좀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제가 오늘 지금 갖고 온 뉴스들도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다음으로 지금 제가 갖고 온 게 트럼프 관세 이번엔 반도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이거 보면은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도 한번 요 말씀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지난주에도 계속 이 이슈가 미국 내에서 지금 크게 이슈가 터진 이유가 인텔의 그 파운더리 업체를 매각을 해갖고 이제 그 TSMC와 합병을 시켜갖고 미국 내에서 조인트 벤처를 만들겠다. 이것이 이제 대만 쪽에서 나온 이제 그 뉴스였고요. 미국 쪽에서는 인텔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빅피처에서 보면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내 기업들이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원하거든요. 그래야 안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다 문제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TSMC와 인텔은 제가 봤을 땐 TSMC의 그 인텔은 TSM 그 파운드리를 분사를 해서 아마 TSMC 미국 법인하고 아마 합작회사를 만드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야 기술적인 것도 미국한테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계속 얘기하듯이 테슬라한테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인도에서 3분기부터 생산을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한 게 이겁니다. 이건 불공평하다. 왜? 미국서 생산을 해서 팔아야 되지 왜 인도에서 생산하냐. 그러니까 이미 지금 테슬라가 멕시코 공장을 짓다가 스톱을 해버렸거든요. 관세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인도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겁니다.
무조건 다 공장을 미국으로 갖고 와라는 거죠, 지금. 미국서 생산해라.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인텔의 문제도 인텔을 굳이, 팔 것 같지는 않아요. TSMC에 넘겨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텔이 그냥 그 파운더리를 갖고 기술만 잘 받아내면은 투자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투자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 TSMC가 이걸 거부했을 경우는 일단은, 그 관세라든지 아니면 대만의 독립 문제, 정치적으로 보면요. 이것까지 걸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TSMC 입장에서는 지금 되게 난처한 입장이 된 거죠. 근데 이 문제가 그러면은 지금 당장에 봤을 때, 파운드리에서만 끝나겠는가. 제가 봤을 때는 파운더리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하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지금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사실 전체적인 이제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지만은 파운드리 쪽에서는 대만의 TSMC, UMC, 미디어텍 이런 회사들이 전체 8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은 지금 먼저 건드린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디램이거든요. 디램 쪽은 물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미국에서 한 20% 정도 생산을 하기 때문에 자급자족은 충분히 좀 가능하지만은 첨단 기술이라든지 HBM 쪽에서는 사실 많이 밀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 다음은 D램 쪽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DM의 지금 7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건드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서 이 부분도 지금 끌고 온다. 어떤 방법이 됐든지요. 만약에 끌고 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렇다고 보면은 잘못하면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도 여기에 관세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에 충분히 말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야 삼성전자가 좀 기지개 펴고 있는데 거기에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사례가 될지 좀 걱정이 되네요. 삼성전자가 지금 이것저것 열심히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 새로운 이제 파트너십으로 가야 되는지 그것부터 시작해갖고 뭐 자사주도 좀 매각해서 이제 소각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새로운 이제 기술 좀 개발하겠다 뭐 경영지도 개편하고 이러는데 거기에다가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삼성전자 지금 미국 그 공장도 사실 텍사스 공장도 지금 오스틴 공장도 지금 짓다가 지금 스톱이 돼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다음에 보조금을 줄지 실제 지급을 해줄지 안 줄지도 모르고 일단 바이든 정부는 협정으로는 사인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그럼 그걸 진짜 줄 건지 안 줄 건지 그쵸. 돈을 그것도 지금 아직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 트럼프 관세가 저희들이 얘기했듯이 뭐 그냥 한 번에 끝날 게 아니고 순번을 기다려야 된다. 지금 계속 순차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지금 상황이 와 있고요. 이렇다고 보면은 이 문제가 계속 지금 뭐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아마 글로벌 시장을 계속 지금 아마 장기간 압박을 할 거다. 그래서 제가 국내도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이 됐지만 주가가 그렇다고 호락호락하게 뭐 전고점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다 이렇게 좀 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빅테크 기업들에 있어서의 고평가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점 대비해서 팔란티어나 테슬라의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데 물론 그동안 많이 올랐다를 볼 수 있겠지만 요거 지금 하락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지난주에 사실 이제 팔란티어도 그렇고 테슬라도 이제는 오를 때가 됐는데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이제 주식이 주가가 밀리거든요. 다른 것보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다른 것보다 그 CEO죠. 알렉산더 카프가 2억 5,400만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각한다고 해서 자기 지분을요. 네. 그러니까 CEO가 자기 지분을 매각한다라고 그러면 뭐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라고. 주가가 이제 고점인가? 너무 비싸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사실 팔란티어 주가가 한 14% 주간 하락을 했고요. 여기에는 이제 미국 국방부가 앞으로 예산을 감소할 거다. 그러면 사실 미국 국방부라든지 미국 정부에 가장 많은 이 그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팔란티어인데 그럼 매출 감소 전망 감소도 나오겠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24년도 작년 매출이 그 전에 비해서죠. 그 전에 비해서 한 30% 정도가 증가를 했네요. 그리고 2025년도죠. 올해는 2024년도보에서 한 지금 한 25% 정도 증가한 걸로 이렇게 지금 잡혀 있어요. 매출이요. 그래서 이 정도 매출이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보기에는 PE 레이시오죠. 514배예요.
213배. 그다음에 포워드 P 레이시오가 181배예요. 뭐 그러니까 올해 이제 매출이 숫자를 봤을 때는 한 32% 증가한다는 이제 32%다. 네. 32% 증가한다라고 가정을 해도 지금 포워드 PER이 181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정도면 너무 비싼 게 아닌가. 그다음에 지금 평균 목표 주가도 80달러 선이에요. 아직 주가는 지금 100달러까지 떨어진 상태거든요. 근데 뭐 가장 높은 데가 잡는 데가 시티그룹이 한 110달러, RBC 캐피탈이 얘는 아주 40달러네요. 그다음에 UBS는 올린 게 40달러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UBS는 105달러 정도 수준.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이제 더 이상 목표 주가를 높게 올리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좀 조정을 좀 바꿔가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지금 고평가 얘기가 나오고요. 테슬라도 지금 나온 게 지난주 뭐 잘 아시다시피 그 XAI가 그록 3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네. 스페이스 X가 탑재를 하겠다.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사실 인도 공장에서 3분기부터 뭐 양산 들어간다 이런 얘기 나오면 사실 호재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이걸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이제 제동을 좀 걸었죠. 뭐 불공평하다. 인도에서 공장 돌리는 것은 이렇게 해요.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 모델 3하고 모델 Y가 37만 대가 리콜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주가가 또 한 5% 주간 또 하락을 해갖고 지금 337달러까지 지금 떨어져 있어요. 작년 12월 17일 날 479달러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이제 600달러 간다고 한 게 뭐 며칠, 뭐 한 두 달 전인데 벌써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잘 보시면은 지난해 2024년도 매출이 2023년도에 비해서 0.95%밖에 증가하진 않았어요. 매출이. 예, 거의 뭐 증가가 없었다고 보셔야 될 거고요. 올해죠. 2025년도 매출 전망치가 한 16% 증가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PE 레이시오죠. PE 레이시오가 165배입니다. 그다음에 포워드 PE 레이시오는 118배예요. 그러니까 올해 매출이 16% 증가한다 하더라도 지금 118배로 잡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평균 목표 주가가 지금 315달러입니다. 아직도 높습니다. 네. 높은 게 아니라 그 주가보다 더 낮은 상태에 있죠. 뭐 가장 높게 잡은 데가 뭐 스티펠이 470달러, 피츠제라드가 425달러인데 대부분 회사들은 지금 한 250에서 300달러 수준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빅테크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당분간은 지금 지속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의 차트 하나 지금 잠깐 보시면은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밑에 이제 이 초록색 부분이 오른쪽에 이게 이제 차량 판매량이거든요. 근데 위에 이제 비아디 보시면은 비아디 차량 판매량입니다. 지금 3분. 이 정도로 지금 차이가 확실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량 판매량도 보시면은 떨어지면서 올라가는 거 보면 2023년도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보신다면은 아마 시장에서 얘기되는 게 테슬라가라든지 팔런티어가 먼저 AI 빅테크의 고평가 논란이 먼저 나온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번 주 이제 26일 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해요. 근데 엔비디아는 아직까지 PER이 이렇게 높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좀 더 다르게 좀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양자 컴퓨터 칩을 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마 당분간 또 AI 빅테크의 고평가 논란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빅테크보단 빅테크 외의 섹터에 있어서의 기회를 더 가져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빅테크 중에서 일단 아직 저평가된 종목들도 많거든요. 그 다음에 조정이 또 들어올 수 있다. 예, 그랬을 경우에는 저는 추가 매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평가의 대표적인 기업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엔비디아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M7 안에 있는 종목인데도 M7 아닌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 주가가 또 횡보를 보였으니까. 지금 6개월 동안 안 움직였어요. 근데 또 그 6개월 전에는 네. 엔비디아도 똑같은 수순을 밟았거든요. 맞습니다. 고평가 논란이 있었잖아요. 고평가 논란인데 네. 그동안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네. 올해 같은 경우에 30% 이상 증가를 지금 50% 이상 증가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2024년도는 2023년도에서 거의 115%가 증가를 했어요. 매출이. 근데 그게 다 반영이 안 됐고 네. 올해 것도 아직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PER이
거의 한 80배까지 갔다가 최근 들어서는 50배까지 떨어지는 포워드 PR이 50배 밑으로 지금 하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저는 이건 저평가라기보다는 가격 조정이 충분히 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엔비디아 지금 먼저 보고 있고요. 뭐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러니까 같은 M7이라든지 AI 종목 중에서도 이제 계속 조정을 좀 받으면서 대신에 이제 시장 전망치는 좋아야 되죠. 매출 전망치는 좋아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직도 못 오른 종목들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팔런티어의 뭐 대체 종목으로 스노우플레이크도 볼 수가 있고 저희가 넷앱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꾸준하게 저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증가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 이제 에너지 밸류 체인 쪽은 한번 계속 제가 이제 전력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국내에서는 거기다가 전력 설비 기반주도 제가 국내 쪽은 보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갖고 가시면 어떻겠는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게 살짝 더 터치해 보자면, 근데 엔비디아는 그런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주가의 흐름은 또 투자자들의 심리는 성장률에 엄청난 초점을 맞췄잖아요. 근데 그 어쨌든 성장률 자체는 지금 과거보다 워낙에 숫자가 컸다 보니까 줄어드는 그런 가운데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도 성장률을 전년 대비해서 뭔가 좀 낮춰졌는다면 이게 과연 어떻게 주가에 반영이 될까 싶기도 한데.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젠스랑 CEO는 절대 낮춰잡을 것 같지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퍼센테이지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그쵸?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동안 뭐 성장률이 100%가 나오는 성장률인데 그걸 이제 계속 기대하면 안 되죠, 시장에서는. 근데 거기에 기대하면 안 되는데 다들 기대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제 그걸 지금 6개월 동안 기대를 하다가 그게 저는 조정을 받은 게 아닌가. 지금은 사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한 50% 정도 뭐 성장한다 이렇게 하면은 대단한 거다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시장의 조정이 조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이제 그런 기대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다른 회사들은 이제 그런 수준으로 가기 시작하는데 엔비디아는 이미 6개월 동안 그렇게 가지 않았나. 그쵸.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일정 결국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가장 기업 실적단에서는 중요하겠고요. 그 외에 뭐 요새는 경기 관련한 지표를 많이 보는데 어떤 지표를 눈여겨보실까요? 네, 뭐 이번 주 여기 제가 적어드렸지만은 요 보시면은 28일 날 이제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 나옵니다. 인플레이션 나오고요. 인플레이션 지표 나올 겁니다. 조금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뭐 제조업 활동 지수라든지 도매 재고라든지 이런 제조업 쪽 지수도 한번 같이 보시면은 제조업.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 소비 지수는 좀 떨어지고 제조업 지수가 올라온 부분들 이런 부분들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는 올해 이제 25일 날 한국 금통이 기준금리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일단은 뭐 지난번에 동결했으니까 시장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동결할까요? 뭐 다들 지금 금리 인하를 원하는 것 같아요. 이제 골드만삭스도 한국에서는 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내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환율이 1,450원 밑으로 지금 일단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저는 좀 주가도 좀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한국은행이 좀 부담감이 적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요 기업들 실적 나오는 거 보시면은 26일 날 엔비디아도 있는데 뭐 그날 세일즈포스라든지 스노우플레이크, 시놉시스까지 뭐 그다음에 그 다음 날은 데레다가 HP, 그다음에 로켓 컴퍼니까지 나오기 때문에 뭐 AI라든지 반도체주 이번 주 한번 또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홈디포라든지 쿠팡도 지금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인 소비재들도 과연 어떻게 될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봤을 때 그 아마존이 그렇게 뭐 좋게 나왔는데 전망치가 또 이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거 본다면은 뭐 홈디포하고 쿠팡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가장 이제 뭔가 피날레를 다 강식해줄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목요일 새벽에 있을 텐데 부디 지금 우리 시장이 원하는 대로 젠슨 황은 그 자신감을 꺾지 않고 우리 투자자분들의 뭔가 또 엔비디아를 투자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게 또 전체 또 업황에 대한 관련한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디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그림이 이번 주 목요일에 펼쳐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의 시간 그레너럴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